네, 종목 추적 줄기세포입니다. 타이틀이 좀 무시무시한데요. 예, 줄기세포가 사실은 꿈이죠. 예,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의 치유할 수 없는 난치병을 극복하는 게 줄기세포인데, 최근에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처셀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뜨거워졌고 논란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님과 줄기세포주 종목 추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기환 이사님과 함께 이제 종목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줄기세포 관련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얘기 먼저 할 텐데요. 예,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대 조인트 스템의 이제 조건부 허가가 무산되면서 하한가 반등하다 다시 약세로 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주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청와대에다 국민청원을 어제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식약처의 내용이 맞는지를 조사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고요. 아마 이전에 셀트리온과 관련된 국민청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내용을 보면 정당하지 않은데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청원 올린 내용을 보면 좀 점잖지 못한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또 좀 논란으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네이처셀과 관련된 노이즈가 좀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작년이죠. 네. 코오롱 생명과학의 티슈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티슈진도 조건부 허가를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인보사. 인보사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왔는데 참 이 식약청으로는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치료제가 한 1,000에서 2천만 원 아마 될 겁니다. 이것을 조인트 스템이라면은 그래도 일반 거의 대부분의 5에 한 명 정도 연세가 드신 분 한 두 분 정도도 거기에 관련된 분이 많은데 이 관절염에 대해서 관절염이라면 꼭 관절뿐만 아니라 여러 몸의 관절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의료보험 등재해서 허가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에 또 직면한 문제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 첨단 재생의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냐면은 우리 각 병원에서 일정 정도의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어떤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는 이런 법안인데 이것 또한 어떤 서로의 상충되는 문제를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바이오스타, 네이처셀, 알바이오 이렇게 같이 있죠. 네이처셀의 알바이오가 회사하고 그걸 실현을 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스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이제 CPC라고 그러죠. 일본 후생성 허가를 받았죠. 바이오스타가 받아갖고 거기서 배양하는 것은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는 국내에 2개 중에 하나입니다. 비상장 회사 중에서 메디칸 그리고 바이오스타 2개가 CPC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것을 일본에서 쉽게 이제 접근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 자체가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우리 네이처셀로로서는 일단은 충분하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조인트 스템이라다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바로 허가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안트로젠에서 한번 허가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고 아직은 이제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등재 나온 것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아마 정부로서 입장이 정리되는 이런 수준으로서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은 바이오의 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상품에 대해서 판정할 수 없는데요. 장기환 이사님은 이제 그쪽으로 실제로 많이 연관이 되셔서 증권업도 하시지만 그런 쪽 제약직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터무니없다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꽤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측면이네요. 잠깐 들어보면. 네. 일단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는 워낙 변동성이 크긴 한데. 그거하고도 주식하고 연결 짓기는 그렇고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갔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닌데 그것이 조건부 허가라는 이런 것이 나오면 허가가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주가가 더 하락한 거죠. 주가가 올라간 것은 조인트 스텝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줄기세포 그 자체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악재가 나오면서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올라간 게 좀 크게 이제 급락하는 양상을 보인 거죠. 알겠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주변의 정황들 앞서 이제 국민청원 얘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를 보면 과한 거 아니야?
확정적인 근거 없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자체 기술력이 중요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셨네요. 예. 저희 오늘 제목이요. 이 줄기세포주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이렇게 제목을 잘 다셨는데 어쨌든 네이처셀은 이제 여파가 좀 있는데 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그 시각이나 시장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방송으로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100세를 도달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백신의 영향.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줄기세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00세다 뭐 120세다 이렇게 다른 것도 역시 줄기세포의 기술로서 그 실현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참 줄기세포라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네. 이거 하나는 꼭 알아두시면 아주 쉽게 이제 접근하실 건데요. 줄기세포 치료제다. 줄기세포 치료다. 우리가 세포는 다 똑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세포, 우리 몸에 1억 셀이 들어가냐, 2억 셀이 들어가냐, 많이 들어갈수록 몸에 대한 어떤 치유의 효과, 어떤 꼭 질병을 딱 치료한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자기 안 좋은 것을 복구해주고 치유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나가 우리 몸에 갖고 있는데 줄기세포의 그 수가 적어지면서 노화가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의 나의 줄기세포의 수를 어떻게 하면 그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겠죠. 네이처셀에서 하는 것처럼 조인트 스템을 통해서 예. 또 관절에서 관절 아픈 거를 치료하겠다. 내가 정맥주사를 투여하면서 몸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몸의 부위를 치유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올해, 내년 끝까지 이제 앞으로 제약회사하고 줄기세포 회사하고의 보이지 않는 큰 그 싸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고 결과적으로 인류의 장기적인 수명과 그리고 건강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기술이 빠질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지금 현재 정비되는 과정 속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법안과 규제 그리고 기술 이런 것이 삼박자가 맞춰지면서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기술력이 세계에서 거의 최고이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줄기세포는 또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가 그런 것들에 이제 불을 붙이면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사실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최근에 훨씬 뜨거워지고 네이처셀 논란도 있지만 장기환 이사님은 이미 전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보면 11월부터 해서요 12월까지 마크로젠, 코아스템, 셀바이오텍, 안트로젠 이런 종목을 말씀하셔서 적게는 뭐 28%에서 62%,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14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미리 장기환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관심주를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앞서 이제 얘기하신 게 많이 올랐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새롭게 좀 주목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금 여태까지 나온 그 대부분의 그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체 줄기세포라는 것은 태반 그리고 어떤 우리가 골수, 피, 지방 여기에서 이제 추출하는 줄기세포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성체 줄기세포의 특색은 뭐냐면은 어떤 그 암이나 이런 거에 분화 능력이 없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아줄기세포죠. 배아줄기세포의 최고의 권위는 역시 그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 권위자는 황우석 박사죠. 네. 그럼 황우석 박사가 관련되는 게 이제 홈캐스트인데 최근에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느냐 그러면은 저는 이 회사에서 그거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주목받습니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죠. 전체 매출 비중이 10%가 안 되지만 결국 바이오주를 이렇게 하면서 엄청 한 10배, 20배 막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홈캐스트는 뭐냐면 전체 셋톱박스를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황우석 박사가 최대 주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일 자체가 아직은 정비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 M&A 될 당시만 크게 주목받고 지금은 주목받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체줄기세포나 배아줄기세포의 두 개의
같이 이루어질 때 그 줄기세포는 결국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한쪽만 성공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병 치료에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바로 그 배아줄기세포에 의한 어떤 유전자 조작 이런 걸 통해서 금방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논란이 돼 있던 어떤 동물 복제는 벌써 이제 일반적인 기술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홈캐스트의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에치바이온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 돼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완바이오텍이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작년 기준으로 한 1,000마리 이상의 이제 동물 복제가 됐죠. 이거는 동종이고 또 이종 복제, 코요테라든가 그리고 다른 이종 복제도 성공했고 이런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뭐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뭐 일본, 사우디 뭐 전 세계에서 아주 최고의 이제 권위자로서 내세우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뭐 항소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때 이 주가도 역시 화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한번 아직은 흐름은 바닥이죠. 최바닥 수준인데 그런 것은 돌고 도는 것이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보시면서 저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은 나름대로 그런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렇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래서 한번 이런 종목을 한번 일부를 편입을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네. 홈캐스트는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고요. 어쨌든 줄기세포의 성장성이 높고 미래산업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좀 논란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뜨겁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줄기세포주를 투자할 때 유의점은 시간이 없지만 간략하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말씀드리면서 휘날이 치면은 팔고 쉬어라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정점에 돌아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어떤 물리의 법칙이 주식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지난 3일간 휘날이 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를 급락한다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정점에 도달했다. 편하게 쉬었다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휘날이 친 종목들,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을 너무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추적 줄기세포와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